종북주사파 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를 상대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이 과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종북이라는 표현과 주사파라는 표현을 다르게 봐야 하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인터넷 댓글 또는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이 덜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단법인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등 우파 단체들이 북한 주체 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정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5년 대법원이 정교조 승소 판결을 확정한 적이 있는 정도입니다. 변희재 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정희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뉴데일리, 조선닷컴, 조선일보가 이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해 기사를 썼고 이 전 대표 부부는 변희재 씨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2013년 5월 1심과 이듬해 8월 항소심은 모두 이정희 부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변희재 씨에게는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종북 세력이라는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며 증거 없이 종북, 주사파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변 대표는 이정미 부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희재 씨가 소송에 걸려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류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SNS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배신자, 가세요 등 강한 표현을 쓰면서 류 전 최고위원을 향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전 최고위원은 질문을 해달라며 대화를 시도하다가 집회 참가자 중 한 사람이 휘두른 태극기 깃봉에 목덜미를 맞았습니다. 그는 때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제가 할 테니 뭘 하면 될지 얘기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에 변희재 씨는 태극기 집회에 무단으로 잠입해 자기가 맞았다면서 조원진 대표에게 책임져라 하는 것은 자해 공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변희재 씨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진 이 사건은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심창섭 판사는 변 대표 고문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추진하고 있었고 변 대표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대한애국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집회를 추진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한애국당과 상반된 입장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었던 류 전 최고위원이 집회에 참석할 경우 참가자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 주최자인 변 대표 고문에게 연락도 없이 참가했다가 맞았다며 조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해 공갈단에 비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사는 또 변 대표 고문의 발언 내용과 류 전 최고위원과 변 대표 고문이 정치인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변 대표 고문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